자녀가 결혼하거나 독립해 떠난 후 부모는 비로소 자신의 삶과 마주하게 됩니다. 가족의 중심이었던 자녀들이 집을 떠나면 남겨진 시간과 공간은 마치 공허한 진공 상태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자녀가 떠난 후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 라는 생각에 사로잡힌 적이 있으신가요? 평소에는 의식하지 못했던 습관들이 그제야 선명히 드러나며 노년의 삶의 문제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제는 홀로 자신의 삶을 꾸려나가야 할 시점에 평생 간직했던 습관들이 걸림돌이 된다면 어떨까요? 여에게 지나치게 의존하는 마음, 잘못된 인간관계에 얽매인 시간, 그리고 건강을 해치는 생활 습관들은 자녀가 떠난 이후 부모의 삶을 더욱 무겁게 만들곤 합니다. 혹시 이러한 습관들이 여러분의 노년을 방해하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노년의 삶은 새로운 시작의 장입니다. 하지만 젊은 시절 미처 바꾸지 못한 습관들은 단지 개인의 삶을 어렵게 만드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자녀에게까지 무언의 부담을 전가하기도 합니다. 나는 이 아이를 위해 모든 것을 다 했다는 마음이 자녀에게 부채감으로 다가가고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무겁게 만들 수 있습니다. 부모로서 평생을 헌신해 왔다면 이제는 스스로의 삶에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하지만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부모로서의 역할을 내려놓고 노년의 삶을 진정으로 풍요롭고 자유롭게 살아가기 위해 반드시 줄여야 할 습관들과 그것이 초래할 수 있는 문제들을 돌아보려 합니다. 혹시 지금까지 간과했던 습관이 노년의 행복을 가로막고 있지는 않을까요? 자녀가 떠난 후에도 후회 없이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고 싶다면 오늘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보시길 바랍니다. 노년의 삶은 자립과 성찰의 시기입니다. 자녀를 떠나보낸 뒤에도 지금부터라도 작지만 확실한 변화를 만들어 나간다면 남은 날들은 더없이 풍요롭고 의미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평생 고치지 못한 습관이 노년의 삶을 결정한다는 말처럼 과거의 습관이 미래의 발목을 잡는 것을 막고 싶다면 지금이 바로 그 첫걸음을 내디딜 시간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에게 의존하려는 습관은 부모와 자녀 모두에게 깊은 부담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부모로서 헌신적인 사랑과 희생은 당연한 일이지만 자녀가 독립한 후에도 그들에게 지나친 의지와 기대를 거두지 못한다면 이는 부모 자신뿐만 아니라 자녀에게도 심리적인 부담과 갈등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가 어릴 적부터 너는 나의 전부야 라는 말을 자연스럽게 하곤 합니다. 물론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이겠지만 이러한 말이 반복되면 자녀는 자기도 모르게 부모의 삶을 책임져야 한다는 무의식적인 부담감을 갖게 됩니다. 자녀는 자신만의 삶을 꾸려나가야 할 시점에 부모의 기대와 요구를 어쩔 수 없이 짊어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자녀가 부모를 진심으로 사랑하면서도 그 사랑에 얽매이는 역설적인 관계를 만들어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지나치게 의존할 때 자녀들은 심리적 압박감에 시달립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신의 외로움이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자녀를 필요 이상으로 찾거나 감정을 의탁한다면 자녀는 이를 자신의 책임으로 여기게 됩니다. 부모는 자녀와의 관계가 친밀해진다고 느끼지만 자녀는 정반대로 점점 부모와의 거리감을 두려는 경향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부모 스스로도 의존의 습관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자녀의 도움을 기대하며 생활하다 보면 스스로의 독립성과 자존감이 약화됩니다. 혼자서 문제를 해결할 힘을 잃게 되고 결과적으로 부모 자신의 삶의 질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악순환이 지속되면 부모와 자녀 모두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기 어렵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의존의 습관에서 벗어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 스스로 자신의 행복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기대던 삶의 무게를 조금씩 내려놓고 나만의 취미와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그 시작입니다. 1. 취미 활동으로 나를 발견하기. 자립적인 삶의 시작은 취미 활동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 집중했던 관심과 에너지를 자신만의 취미로 전환해 보는 것은 매우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가령 실내에서 손쉽게 시작할 수 있는 독서나 뜨개질, 그림 그리기와 같은 창작 활동은 혼자서도 충분히 즐길 수 있는 취미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요리나 가드닝과 같은 활동은 손쉽게 결과를 확인할 수 있어 성취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가드닝은 매일 물을 주고 식물을 돌보는 과정에서 생명의 소중함을 느끼고 신체 활동을 통해 건강도 챙길 수 있는 두 가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2.
새로운 사람들과의 관계 맺기. 의존의 습관을 줄이는 또 다른 방법은 자녀 외에 새로운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지역 커뮤니티나 동호회에 가입해 또래 친구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보세요. 혼자가 아닌 다른 사람들과의 교류는 자녀에게 느꼈던 의존감을 자연스럽게 분산시켜 줄 수 있습니다.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은 부모님들에게도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입니다. 3. 자기 자신과의 시간을 채워나가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나 자신과의 시간을 채워나가는 것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은 자녀가 떠난 뒤 생기는 시간을 단순히 빈 시간으로 여기며 공허함을 느낍니다. 하지만 이 시간은 사실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귀중한 기회가 됩니다. 가령 하루에 한두 시간 정도는 명상이나 산책, 글쓰기 같은 나만의 시간으로 활용해 보세요. 이런 작은 습관들은 부모님 스스로를 발견하게 하고 자녀 없이도 충분히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줄 것입니다. 의존의 습관을 하루아침에 바꾸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녀가 아닌 나 자신에게 집중하는 작은 노력을 통해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부모가 독립적인 삶을 살게 되면 자녀와의 관계도 한층 더 건강하고 긍정적으로 변화할 수 있습니다. 부모로서 평생을 헌신해 왔다면 이제는 자신을 위해 사는 법을 배워야 할 시간입니다. 자녀에게 의지하던 삶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독립된 행복을 찾아가는 것은 부모와 자녀 모두를 자유롭게 하는 길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자녀에게서 행복을 찾기보다 자신만의 행복을 만들어가는 여정을 시작해 보세요. 이 여정이 바로 노년의 삶을 더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헤어지는 경험을 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얻은 인생의 교훈 중 하나는 모든 인연이 우리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과거에 소중했던 관계라 해도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의 필요와 관심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익숙함과 의무감에 얽매여 불필요한 인연을 끊지 못하고 붙잡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런 관계들은 종종 우리의 에너지를 소모하고 스트레스를 유발하며 나아가 노년의 삶을 더 힘겹게 만들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인간관계의 무게는 상상 이상으로 우리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가까운 사람이라 해도 매번 부정적인 말을 하고 비판적이며 자신이 필요할 때만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관계는 시간이 지날수록 심리적인 부담이 되어 우리의 정신적, 정서적 평화를 방해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체력적으로도 에너지가 줄어들기 때문에 더 이상 이런 관계를 감당할 여유가 없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끊지 못하는 이유는 종종 외로움에 대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런 관계는 오히려 외로움을 더 키울 뿐입니다. 이제는 진정한 인연과 그렇지 않은 인연을 구분하고 스스로를 위해 건강한 선택을 할 때입니다. 진정한 인연이란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어려울 때 의지가 되며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관계를 말합니다. 반면 스쳐가는 인연은 순간적으로 우리의 삶에 등장하지만 장기적으로는 큰 의미를 남기지 않는 관계입니다. 이런 인연들은 때로는 억지로 유지하려 하다가 더 많은 스트레스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불필요한 인연을 줄이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지금 내 주변 사람들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이 관계가 나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냉정하게 평가해 보세요. 만약 이 관계가 나에게 에너지를 주기보다 빼앗고 있다면 그 관계를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방에게도 솔직히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는 각자의 길을 걷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말로 정리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지나친 충돌을 피하면서 자연스럽게 관계를 정리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나이를 먹어갈수록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품위와 거리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지나치게 친밀한 관계는 때로는 상처를 남기기 쉽습니다. 상대방의 의도와 상관없이 너무 가까운 관계는 기대치와 실망감을 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며 서로를 존중하는 관계야말로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인연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사람들은 종종 새로운 관계를 맺는 것을 꺼려합니다. 하지만 새로운 인연은 우리 삶에 신선한 바람을 불어넣고 새로운 관점과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지역 커뮤니티 모임, 동호회, 취미 활동 등을 통해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교류를 시작해 보세요. 나와 같은 취미나 목표를 가진 사람들과의 만남은 진정한 인연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연을 관리하는 데 있어 또 하나 중요한 점은 나 자신에게 투자하는 시간과 에너지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불필요한 관계를 줄이면 그만큼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납니다. 예전에는 타인의 기쁨을 위해 소비하던 시간을 이제는 자신만의 성장과 행복을 위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책을 읽거나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혼자 여행을 떠나는 등의 활동은 자신과의 관계를 깊게 하고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불필요한 인연을 줄이는 것은 단순히 사람들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더 소중히 여기는 삶의 태도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인연만 남기고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떠나보낼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은 더 가벼워지고 우리의 에너지는 중요한 곳에 집중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타인의 기대와 필요에서 벗어나 나만의 삶을 위한 선택을 해야 할 시간입니다. 이렇게 하면 나이 들수록 더 건강하고 평화로운 노년의 삶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활동량이 줄어들고 앉아있는 시간이 점점 늘어나는 것을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자녀들이 독립하거나 결혼하여 떠나간 후 집안일이나 육아에서 벗어나게 되면 하루 대부분의 시간을 앉아서 보내는 일이 흔해집니다. 처음에는 여유롭고 평화롭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이러한 좌식 생활이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은 생각보다 심각할 수 있습니다. 장시간 앉아있는 습관은 관절과 혈액순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다양한 만성질환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오래 앉아있는 생활 방식은 관절 건강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줍니다. 특히 무릎 관절은 나이가 들면서 점차 약해지는데 장시간 앉아있으면 무릎 주위의 근육이 약화되어 관절에 가해지는 부담이 커집니다. 이렇게 되면 관절염이나 퇴행성 관절 질환의 발병 가능성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이미 문제가 있는 경우에도 상태가 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 또한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게 되어 하지 정맥류나 심혈관 질환의 위험도 증가합니다. 많은 연구에서 앉아있는 시간이 긴 사람일수록 심혈관 질환이나 당뇨병, 심지어 암에 걸릴 위험이 높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좌식 생활이 정신 건강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습니다. 활동량이 줄어들면 자연스럽게 에너지 소비가 줄고 이로 인해 우울감이나 무기력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특히 혼자 있는 시간이 많은 노년층은 우울증이나 고립감에 취약하기 때문에 좌식 생활이 이런 문제를 악화시키는 경우가 흔합니다. 몸을 움직이지 않으면 뇌로 가는 산소 공급이 줄어들어 인지 기능 저하나 치매와 같은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도 커집니다. 이런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앉아있는 시간을 줄이고 꾸준히 움직이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운동이 몸에 좋다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지만 매일 꾸준히 실천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운동은 꼭 특별한 시설에서 땀을 흘리는 강도 높은 활동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일상 속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간단한 활동들만으로도 충분히 건강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먼저 스트레칭을 시작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간단히 몸을 풀거나 TV를 볼 때 광고 시간마다 스트레칭을 하는 등 간단한 움직임으로도 근육과 관절의 긴장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허리와 다리의 근육을 천천히 늘리는 동작이나 어깨를 돌리는 동작은 특히 앉아있는 시간이 긴 분들에게 효과적입니다. 스트레칭은 혈액순환을 도와주고 몸의 유연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제자리 걸음도 훌륭한 대안입니다. 집에서 TV를 보면서 혹은 음악을 들으면서 간단히 제자리에서 걷는 것만으로도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칼로리를 소모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하루에 5분씩 시작하여 점차 시간을 늘려가는 것이 좋습니다. 이 방법은 비가 오거나 날씨가 좋지 않을 때도 집 안에서 실천할 수 있는 간단한 운동으로 노년층에게 특히 적합합니다. 규칙적인 산책은 좌식 생활에서 벗어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매일 일정 시간을 정해 동네 공원을 걷거나 가까운 시장을 걸어서 다녀오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산책은 단순히 몸을 움직이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자연을 느끼고 바깥 공기를 마시며 일상의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하루 30분씩 걷는 것만으로도 심혈관 건강을 개선하고 기분을 전환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만약 더 많은 활동을 원한다면 가벼운 가사일을 활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청소를 하거나 정원을 가꾸는 등의 활동은 단순히 집안을 정돈하는 것을 넘어 몸을 자연스럽게 움직이게 하고 운동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런 활동은 심리적인 안정감과 성취감을 주어 정신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중요한 것은 너무 무리하지 않고 자신에게 맞는 방식으로 꾸준히 실천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오랜 시간 동안 운동을 하려고 하면 몸이 적응하지 못하고 피로감만 느낄 수 있습니다.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 점차 운동량을 늘려가는 것이 장기적으로 건강한 생활 방식을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무엇보다 좌식 생활을 줄이는 것은 단지 건강을 유지하는 것뿐 아니라 노년의 삶을 더욱 활기차고 의미 있게 만들어줍니다. 좌식 생활의 함정은 단순히 신체 건강을 저해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일상과 정신을 무겁게 만드는 보이지 않는 족쇄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움직이고 앉아있는 시간을 줄이는 노력을 시작한다면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은 움직임을 필요로 하며 이러한 작은 실천이 쌓여 큰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식사에서 오는 즐거움을 더 소중히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일상의 다른 활동이 줄어들수록 맛있는 음식을 먹는 행위 자체가 소소한 행복의 원천이 되곤 합니다. 하지만 이런 즐거움이 과식으로 이어진다면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과식은 단순히 체중 증가를 넘어 나이가 들수록 약해지는 신체에 심각한 부담을 주고 다양한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우선 과식은 소화 기능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나이가 들수록 위와 장의 근육은 탄력을 잃고 소화의 분비량이 줄어들며 소화 속도도 느려지게 됩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많은 음식을 섭취하면 소화기관에 과부하가 걸려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가스가 차거나 복부 팽만감이 지속되며 심한 경우 역류성 식도염과 같은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게다가 이런 상태가 반복되면 만성 소화불량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과식은 또한 대사 기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 몸은 음식에서 필요한 에너지를 추출한 뒤 남은 칼로리를 지방으로 저장합니다. 과식이 지속되면 지방 저장량이 늘어나 비만으로 이어지며 이는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 등 다양한 만성질환의 원인이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신진대사가 느려지고 활동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과식이 주는 체중 증가는 더욱 빠르게 나타납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과식이 뇌 건강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과도한 칼로리 섭취는 인지 기능 저하와 기억력 감퇴를 초래할 수 있으며 심한 경우 치매와도 연관될 수 있습니다. 미국 신경정신의학회 연구에서는 과식이 혈당 변동과 염증 반응을 유발해 뇌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 감퇴하는 뇌 기능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식단 조절이 필수적입니다. 그렇다면 과식을 줄이기 위해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식사 속도를 늦추는 것입니다. 포만감을 느끼기까지는 보통 20분 정도가 걸리는데 빨리 먹을 경우 이 시간을 기다리지 못하고 더 많이 먹게 됩니다. 따라서 천천히 꼭꼭 씹어 먹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식의 맛과 질감을 느끼며 먹는 것은 과식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일 뿐 아니라 소화 효율도 높여줍니다. 또한 식사 전후로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물을 마시면 포만감을 느껴 음식 섭취량을 자연스럽게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식사 중간에 과도하게 물을 마시면 소화 효소가 희석되어 소화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식사 전에 적절히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루에 1.5리터 정도의 수분 섭취를 목표로 하되 개인의 체중과 활동량에 따라 적절히 조절하면 됩니다. 음식 선택도 과식을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기름지고 자극적인 음식은 우리의 입맛을 자극해 과식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특히 튀김 음식이나 고염분, 고당분 식품은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과식을 더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음식을 줄이고 신선한 채소와 통곡물, 단백질 위주의 균형 잡힌 식사를 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음식의 조리 방식도 중요한데 튀기기보다는 굽거나 찌는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과식을 막는 또 다른 방법은 식사량을 미리 정해 두는 것입니다. 큰 접시에 음식을 담아 놓으면 배가 부르더라도 더 많이 먹게 되는 심리가 작용합니다. 따라서 작은 접시를 사용하거나 처음부터 적당한 양만 준비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간식을 즐기고 싶을 때도 한 봉지를 다 먹기보다는 소분해서 조금씩 먹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정서적인 요인도 과식을 유발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스트레스나 외로움, 우울함이 과식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감정을 느낄 때는 음식을 찾기보다는 산책을 하거나 책을 읽는 등 다른 활동으로 기분을 전환해 보세요. 감정을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되는 취미를 갖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끝으로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식사하는 시간을 늘려보세요.
혼자 식사할 때는 빨리 먹거나 무의식적으로 과식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누군가와 함께 식사하면 대화하면서 자연스럽게 식사 속도가 느려지고 섭취량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식사 시간을 단순히 배를 채우는 시간이 아니라 즐거운 소통의 시간으로 만들어 보세요. 과식은 습관적으로 일어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한 번에 모든 것을 고치려고 하기보다는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천천히 먹고 물을 충분히 마시고 음식 선택에 신경 쓰는 작은 실천들이 쌓이면 어느새 건강하고 균형 잡힌 식사 습관을 갖게 될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건강한 식습관은 삶의 질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오늘부터라도 과식의 유혹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만들어 보세요. 삶은 결국 우리가 쌓아온 습관들의 집합입니다. 좋은 습관은 우리의 삶을 더 건강하고 풍요롭게 만들지만 나쁜 습관은 불필요한 고통과 후회를 안겨줍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런 습관들이 더 깊이 자리 잡게 되고 이를 고치는 것은 더욱 어려워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라는 말처럼 지금 시작하는 작은 변화는 앞으로의 삶을 완전히 달라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노년에 접어들면 우리는 종종 과거의 선택과 행동에 대한 후회를 떠올리곤 합니다. 하지만 후회에 머무르는 것은 아무런 변화를 가져오지 못합니다. 오히려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의 습관을 조금씩 바꾸기 시작하면 그 변화를 통해 더 나은 노년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변화는 거창한 결심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 매일 아침 10분 동안 스트레칭을 하거나 매 끼니마다 음식을 조금씩 덜 먹는 것처럼 말입니다. 습관을 고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긍정적인 마음가짐입니다. 습관을 바꾸는 것은 단순히 어떤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선택을 하는 과정입니다. 예를 들어 매일 같은 시간에 산책을 나가거나 식사 후에는 무조건 설거지를 마치는 등 일상의 작은 루틴을 만들어 보세요. 이런 작은 변화가 쌓이면 어느새 그것이 새로운 습관이 되고 나쁜 습관들은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됩니다. 또한 습관을 고치려는 과정에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완벽함을 추구하기보다는 꾸준함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번의 실패가 모든 노력을 무의미하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실패는 무엇이 나에게 맞는 방법인지, 어떤 점을 개선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실패했으니 내일부터 다시 시작하면 된다는 마음가짐으로 자신의 변화를 끝까지 응원해 보세요. 습관을 고치기 위해서는 자신에게 맞는 동기부여 요소를 찾는 것도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가족을 떠올리며 더 건강한 삶을 살아야겠다고 다짐하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은 자신의 꿈이나 목표를 이루기 위해 더 나은 선택을 하기로 결심하기도 합니다. 동기가 명확할수록 습관을 바꾸는 과정은 더 수월해지고 그 변화는 더 오래 지속됩니다. 습관을 바꾸는 또 하나의 효과적인 방법은 주변 환경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환경은 우리의 행동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자주 과식을 한다면 집안에 자극적인 음식을 두지 않는 것만으로도 과식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앉아있는 시간이 길다면 집안 곳곳에 걸어 다닐 동선을 만들어 보거나 자주 사용할 수 있는 가벼운 운동기구를 배치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환경이 우리의 새로운 습관을 돕는 방향으로 설정되면 변화는 훨씬 쉽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습관을 바꾸는 과정에서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는 것도 큰 힘이 됩니다. 가족이나 친구에게 자신의 결심을 이야기하고 함께 변화를 만들어 나가 보세요. 누군가와 함께 한다면 서로를 응원하며 동기부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족과 함께 산책을 나가거나 친구와 책을 읽고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갖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혼자서 모든 것을 해내려 하기보다는 주변의 도움을 받으며 천천히 변화를 만들어 가세요. 희망적인 점은 우리의 뇌는 나이가 들어서도 새로운 습관을 학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신경과 소성이라고 부르며, 이는 우리가 꾸준히 새로운 행동을 반복하면 뇌의 연결망이 바뀌어 그 행동이 점점 더 자연스럽게 느껴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습관을 고치기 위한 반복적인 노력은 뇌에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키며 그 결과 새로운 행동이 더 이상 낯설게 느껴지지 않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을 격려하고 인정하는 태도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습관을 고치는 과정에서 성과가 느리더라도 그것은 분명히 진전입니다. 매일 조금씩 변화를 이루어내는 자신을 칭찬하며 그 과정 자체를 즐기려고 노력하세요. 우리는 스스로에게 긍정적인 말을 건네며 자신의 노력을 응원할 때 더 큰 동기와 에너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결국 습관은 우리 삶의 중심을 이루는 요소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변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노력과 의지만 있다면 어떤 습관이든 고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단순히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넘어 우리가 더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이제 바로 오늘부터 작은 변화를 시작해 보세요. 그 첫 걸음이 여러분의 노년을 더욱 빛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노년은 단순히 시간이 흘러 도달하는 시기가 아니라 삶의 새로운 시작점입니다. 젊은 시절의 선택과 행동들이 노년의 삶을 어떻게 만들어가는지 되돌아볼 때 그 선택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됩니다. 물질적인 풍요도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내가 나를 지키고 스스로 행복을 만들어가는 자세입니다. 이제는 부모로서의 역할에서 벗어나 온전히 나를 위한 삶을 설계할 때입니다. 노년의 삶을 주도적으로 설계하는 첫 번째 단계는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과 에너지를 다시 바라보는 것입니다. 부모로서 자녀를 위해 희생하는 삶을 살아왔다면 이제는 그 에너지를 나 자신에게 돌려야 할 때입니다. 이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내가 건강하고 행복해야 가족들에게도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노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를 위한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자녀가 떠난 후 갑자기 주어진 자유와 여유는 처음에는 낯설고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을 활용해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찾아가는 과정은 매우 소중합니다. 하고 싶었지만 미뤄왔던 취미를 시작하거나 새로운 것을 배워보는 도전도 좋습니다. 노년은 배움과 성장의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삶을 주도적으로 설계하기 위해서는 나를 위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경제적인 계획도 중요하지만 정서적이고 정신적인 계획 또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하루 중 일정 시간을 산책, 명상, 독서와 같은 활동에 할애하는 루틴을 만들어 보세요. 이것은 나를 위한 작은 투자이며 지속적으로 나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또한 인간관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녀나 가족과의 관계를 넘어 나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줄 진정한 인연을 남기고 불필요한 관계는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함께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이 내 삶에 미치는 영향은 더 커집니다. 나를 이해하고 지지해주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 정서적인 안정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외로움을 줄이는 것을 넘어 노년의 삶을 더욱 의미 있게 만들어줍니다. 노년을 주도적으로 설계하는 데 있어 건강은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건강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계획이라도 실현할 수 없습니다. 스스로를 돌보는 습관을 만들어야 합니다. 규칙적인 운동과 균형 잡힌 식사, 충분한 수면은 기본입니다. 여기에 더해 정기적인 건강검진과 예방적인 관리도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노력은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을 넘어 질 높은 삶을 위한 준비이기도 합니다. 노년의 삶은 더 이상 누구의 삶도 아닌 나의 삶이어야 합니다. 자녀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는 시기를 지나 이제는 스스로를 위해 투자하고 즐길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자녀들에게도 부모가 스스로의 삶을 즐기고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가장 큰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행복한 부모의 모습을 보며 자녀들은 부모로부터 받는 심리적 부담을 덜 느끼고 각자의 삶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물질적인 풍요만으로는 진정한 만족을 얻을 수 없습니다. 나 자신을 위한 시간과 공간, 그리고 스스로 행복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더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감사한 것들을 기록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감사 일기를 쓰는 습관은 현재의 삶에 더 많은 만족감을 느끼게 해주며 앞으로 나아갈 힘을 줍니다. 노년의 삶을 설계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마음입니다. 과거의 실수나 후회를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나 자신을 돌보고 사랑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는 나를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결국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길입니다. 스스로를 사랑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진정한 사랑을 줄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노년의 삶은 축소되거나 작아지는 시간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를 더 깊이 탐구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며 확장되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물질적인 것에 얽매이지 않고 나의 삶의 본질에 더 가까워지는 시간으로 만들기 위해 주도적인 태도를 가지세요. 오늘부터라도 작은 변화를 시도해 보세요.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고 건강을 챙기며 진정한 인연과 함께 더 나은 하루를 만들어 가세요. 결국 행복한 노년의 삶은 다른 누구도 아닌 나 스스로가 설계하고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자녀가 떠난 뒤에도 후회 없는 삶을 살기 위해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자신을 돌보는 노력을 시작해 보세요. 당신의 삶은 여전히 아름답고 그 아름다움을 스스로 설계할 수 있는 힘은 언제나 당신 안에 있습니다. 내용에 공감하신다면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